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신부 맞선 볼 때 신부를 선택하는 게 로또냐라는 방송을 한 적 있어요. 거기다 댓글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또 찾기 맞네 뭐. 못 배우고 교양 없고 욕심 많고 생각 없는 저런 것들을 데려다 뭘 기대한단 말인가 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자, 그분은 어떤 생각에서 자, 일반적인 전체적인 국제 결혼을 논하자면은 그분 그런 말 생각에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업체나 제대로 된 데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못 배운 신부 절대 안 해요. 학력 낮은 신부 제대로 안 합니다. 자, 제대로 학력도 있고 신부가 제대로 교양이 있고 맞선을 볼 때 말하는 투 하나하나. 자, 저 같으면은요, 신부가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도 다 본단 말이에요. 신부 말투, 앉는 자세, 못 배우고 교양 없는 여성 안 해요. 근데 그거 없이 얼굴만 이쁘면은 결혼을 시키는 현재 브로커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저한테 상담 와서 파혼 직전인 분들이 대부분이 브로커 아니면은 신부 개인 소개. 일부 가끔 업체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하나같이 이쁜 사람 가질 겁니다. 남자들 다 그렇죠 뭐. 근데 어쩔 수 없지만은요, 인물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사람이 제대로 배웠는지 교양도 있는지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그분이 생각하는 로또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를 찾아라? 예, 그런 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로또냐고 생각만 갖고 전체가 다 그렇다 그거는 아니죠. 근데 제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신부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본단 말이에요. 말하는 투, 그리고 신부 앉는 자세, 그리고 신부의 전체적 앞에 말과 많은 대화를 해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대답이 나오는지조차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랑은 로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소개하고 중간에 주선하는 사람은요, 자, 맞선을 볼 때 과연 신랑분이 신부한테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까? 신랑분 뭐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하면은 저 어때요? 이런 거 물어봐요. 하는 말이 본인이 저 어때요? 한국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몇 가지 이렇게 물어봐요. 중요한 거는 이 신부의 하나하나 질문을 다 해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거냐 안 맞느냐 이 맥락을 쭉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근데 앞뒤 말과 뒷말이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신부가 좀 가식적인 말이 부풀려 있구나. 그걸 인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를 들면 아니고 처음에 이 신부가 무슨 일을 하고 직업을 뭘 하고 신부가 한 달에 월급에서 부모님한테 얼마를 주고 그리고 본인이 뭐 휴일날 뭘 하는지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뭐 남자친구를 어느 정도 뭐 사귀어 봤나는 등부터 시작해서 쭉 질문하고 한국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다 질문했을 때 이 앞뒤 맥락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가끔 저는 같은 질문을 또 두 번 던져봐요. 앞에 했던 질문을. 같은 대답이 나. 가식적으로 했던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앞에 말 뒷말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로또냐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업체,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 업체를 찾아야 돼요. 저희 모든 신랑들이 그 업체 찾는 게 가장 어렵죠. 자, 저희한테 진행을 해본 신랑분들, 진행하고 있는 신랑들은 이렇게요. 자, 저는 신부와 맞선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2통까지 와요. 그날 판편인도 몇 개 먹어가면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신경을 진짜 바짝 쓰면서 신부에 대해서 신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스캔 다 해야 돼요.
저는 로또냐 생각 지금은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해도 맞선 볼 때 이 신부에 대해서 50%밖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신부와 약식 결혼식하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했을 때 1, 20% 더 그 신부를 알아가는 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신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부가 학당 다니고 공부하고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랑과 한 두세 달, 몇 달 지나면서 또 10%, 20%더 늘어나. 그래서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저는 과감하게 파원 하락하는 거예요. 구독자분이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있으면요, 저는 그분한테 갑니다. 과감하게 여기서 중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타 업체에서 결혼을 했든 어떻게 했든 그 업체 사장님은 한국 가면 잘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한대요. 제가 어제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서 잘 가르치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그래서 진행하고 신부 교육기간, 그 기간 동안 이 신부가 제대로 하느냐, 그 다음에 신랑이 연락을 하면 신부가요 무조건 더 좋아해야 돼요. 신랑보다 신부가 신랑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게 이 진행하는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봐야 됩니다. 신랑이 오면 오는갑다. 어제 상담하면 그분이 카더라고요. 자기가 베트남 가도 뭐 왔는 둥 마는 둥 그런 식으로 카더래요. 그런 분은요 바로 수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전통혼례 할 때 뭐 전통혼례비가 장리 만리 이런 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원래 딱 그런 분 한 분 있어요. 2차 갔는데 신랑 챙기는 거는 뒷전이에요, 이 신부가. 그 다음에 결혼식 전통혼례 비용이 작아서 빚졌대요. 그 빚졌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신랑분이 보태준 돈은 최소 50%, 그 비용이 50%가 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부주 받는 것도 보태서 해야 되는데 부주는 안 보태고 빚을 졌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 말을 하길래 저는 2차 딱 돌아와서 바로 신랑분한테 일단 자 지금부터 중지합시다. 난 한 달이든 더 지켜보세요. 한 달 후에 본인 최종 판단 내리십시오. 한 달 후에 이 신부 신랑분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하길래 그럼 여기서 파혼하게 하십시오. 다시 진행. 그분 재진행해서 만난 신부하고 2차까지 진행 다 끝났어요. 앞에 신부하고 어디냐가 천지 차이래요. 자기 챙겨주고 제갓집에 갔을 때도 오로지 친척들하고 하면서 신랑 옆에 챙겨준 가족들하고 수다 떨고 노는 그보다도 신랑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신랑이 베트남에 오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부. 그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그게 안 되는 거는 처음에 로또냐 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 로또 아닐 정도로 그만큼 체크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체크한 다음에 진행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대처를. 그렇게 저는 제일 제가 치중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진행할 때. 그래서 신랑분이 로또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진행하는 기간에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별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면은 중지해라. 그게 제가 말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